30도가 넘는 무더위에 김해안 아파트 단지에서 14시간 가까이 전기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야생 진드기로 숨진 사망자 5명 가운데 3명이 경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의 한 마을에서만 2명이 숨졌는데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제방공사 현장에서 운송업체들이 교묘하게 운송료를 빼돌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 지역 주택조합이 준공허가도 받지 않은 아파트에 100여 가구를 불법 입주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장마가 주춤한 사이 오늘 경남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 10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 김해안 아파트 단지에서는 14시간 가까이 전기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의 한 아파트 단지. 35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 입주민들 모두 집 밖으로 나와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이 아파트 1,5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오후까지 계속 중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콩소리 배 팡 풀어나대요. 나도만 또 좀 있으면 또 더 크게 팡 풀어나도만 버려가면 정리해 갔어서. 다 넣지. 전기제품 하나도 안 넣고 밥도 못 해먹고. 물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고 뭐. 선풍기와 에어컨은 물론 냉장고와 전기밥솥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수돗물 공급까지 중단돼 아파트 단지 전체가 마비 상태입니다. 폭염주의보 발령됐다면서 하던데 더운 거 하고 물 안 나오는 거 하고 그래서 집에 안 있고 밖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점심도 밖에서 해결하고 집안일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층에 사는 주민들은 멈춘 승강기 앞에서 한숨만 내쉽니다. 15층 되도록이면 일이 없으면 안 나가려고. 애들이 지금 걱정인데 애들이 지금 오후에도 학원도 가야 되고. 정전은 지하 전기실과 기계실이 70cm 넘게 침수됐기 때문. 기계실 옆 상수도관 일부가 파열돼 물이 넘치면서 정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4시간 동안 이어진 정전은 오후 4시 반에서야 가까스로 복구됐습니다. 집 수정에 모터가 고장이 되면서 물이 범람이 돼가지고 변전실로 들어온 겁니다. 폭염주의보 속에 전기 공급마저 중단되면서 입주민들은 지옥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최근 밭일을 하던 70대 할머니가 야생 진드기에 물려 숨졌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야생 진드기로 인해 숨진 사망자 5명 가운데 3명이 경남에서 발생했는데요. 특히 고성에서는 한 마을에서 가족 2명이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6일, 84살 최모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 할머니가 작은 소참 진드기, 이른바 살인 진드기에 물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쯤 뒤 최 할머니의 동서였던 73살 양모 할머니도 밭일을 하던 중 야생 진드기에 다리 등 4곳을 물려 결국 숨졌습니다. 처음 사고가 나는 곳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할머니가 밭일을 하다가 야생 진드기에 물렸습니다. 한 달 사이에 2명의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처음 최할머니가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보건당국이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더라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발생된 지역에 방역도 해주고 위험 경각심 줘야 일하신 분도 알 건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주 진단이 SFTS가 아니고 심한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셨다고.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들이 사망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고 양성이 나왔다 이렇게 알려드리기는. 지난 2달 사이 야생 진드기 사망자가 5명으로 늘어나자 보건당국은 뒤늦게 밭일을 하는 노인들에게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줄일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남해군에서 소를 키우는 강모 씨가 군청 소속 공중수의사가 접종한 구지역 예방 접신을 맞고 폐사한 소에 보상금을 달라며 남해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강 씨는 2012년 2월 남해군청 소속 공중수의사가 구제역 예방접종 후 한우 한 마리가 쇼크로 폐사하자 보상을 청구했지만
남해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 각 자치단체에 보낸 백신 피해 보상 폐지 지침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제방공사 현장에서 운송업체들이 교묘하게 운송료를 빼돌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수에 대비해 제방을 보강하는 양산천 제방공사입니다. 354억 원짜리 정부 공사인데 외부에서 흙을 싣고 와서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필요한 흙 4분의 1은 낙동강 준설토를 실어오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 인근에서 흙이 조달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20km 떨어진 김해 낙동강변 대신 근처에 있는 양산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흙을 싣고 와 운송거리를 10km 이상 줄인 겁니다. 운송거리가 줄어든 만큼 공사업체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낙동강 준설토 일부는 가까운 마을 농지에 사용됐습니다. 양산천 제방공사에 쓰여야 할 흙이 이렇게 엉뚱한 곳에 와 있습니다. 확인된 것만 이 마을 일대 대형 화물차 500대 분량입니다. 시공업체와 운송업체는 마을 민원 해소를 위한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농사업에서 방류되는 경향도 발생을 하고 하니까 민원 지원에서 정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잠정도 저희들은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운송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지난 3월부터 석 달을 공사할 동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장에 문제가 있죠. 우리 당초에 갖고 나와서 안 갖고 왔다는 자체가 그래갖고 이득 봤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나중에 감시해야죠. 경찰은 공사업체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관련 서류와 예산집행 내역서를 받아 운송료 빼돌리기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한 지역주택조합이 준공 허가도 받지 않은 아파트에 100여 가구를 불법 입주시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건립한 190여 가구 아파트입니다. 준공 허가도 안 났는데 전체 가구의 절반인 100여 가구가 입주했습니다. 거제시의 고발에 따라 입주민들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처지입니다. 페널티를 물었거든요. 한 7, 8개월 페널티 물었어요. 한 달에 돈 7, 80, 90씩, 80만 원씩 다 나가는데. 공동시행사인 주택조합과 시공사 측이 맺은 협약서입니다. 당초 완공은 5월까지였지만 공기 지연으로 완공일이 2개월 늦춰졌습니다. 완공 날짜에 맞춰 입주를 계획한 조합원들이 불법 입주를 강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은 조합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날짜를 정하지 원장은.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업자가 입주 예정일을 이행하지 못하면 입주자에게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의 경우 이러한 보호를 받기 힘듭니다. 조합은 한 명이 사업주, 건축주란 말이에요. 자기가 늦은 걸 자기를 어떻게 책임지고 해.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 시행의 변수가 많은 만큼 입주 가능 시기를 보다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또 이를 해외 수출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새 사업을 시작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승강기 출입문과 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자체 개발한 기술력으로 최근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에 승강기 제품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다른 안전 기준과 까다로운 인증 절차 때문에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과 생산은 가능한데 인증이라든가 해외 시장 개척하기에는 인력 구조라든가 자금이 그렇게 풍조롭지 못해서 해외 시장 개척하기는 아주 어려운 면이 많이 있죠. 이 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국내 대표 시험평가 품질 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새로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현장 중심 기업기술 지원 서비스로 산업기술시험원 전문 연구원이 업체에 파견돼 시제품 생산과 제품 상품화 과정에서 성능평가와 국제인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1년 동안 제품 시험과 분석,
평가와 컨설팅 등의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게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그 신제품을 가지고 바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줘야 되겠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올해 분야별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 본격적인 강소기업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의 사찰 보정사에서 불이 나 전소됐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3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였고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심 의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심현보 의장은 지난 2월 공무원을 압박해 관급공사와 사급공사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화물연대 경남지부는 오늘 노조원 20여 명이 창원 한림건설 앞에서 항의 농성을 하던 중 건설사 측 사설경비업체의 제지를 받던 화물연대 거제 통영지부장 박모 씨가 주변에 있던 살충제를 마시고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경남지부는 한림건설이 인수한 동양파일 하만 공장이 화물차 운송료 협상을 끝낸 지난 2일 소속 노조원 7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28일째 농성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상남도는 2020년까지 농가소득 5,6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를 위해 경쟁력이 뛰어난 파프리카와 토마토, 딸기, 배, 양파, 마늘, 단감 등 21개 품목과 녹차와 참다래, 베리 등 10개 특화 품목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대학교와 농업고등학교 출신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직거래 확대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가 소득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